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죠. 그 이유는 유가 및 원자재가 크게 하락했는데 중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제 미국 증시를 출발이 약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특히 24살까지의 젊은층 실업률이 무려 19.9%로 역대 최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급하게 금리를 내렸고 돈을 뿌렸지만 이번에 증시는 이를 악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휘청거린다에 시선이 쏠리는 거죠. 이게 금, 은, 구리, 유가를 하락시켰고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미국뿐이다 라는 생각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기업 매출에는 악영향이죠. 그래서 증시 출발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기네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왜냐면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늦어도 내년에는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바꾸던 개선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중국이 봉쇄를 하지 않는다면 공급망 완화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준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인 수요를 줄이는 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기 위해선 공급망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국 현재 공급망의 원인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결국 이 두 사태가 해결되어야만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먼저 개선될 포인트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지표와 함께 미국 경제 지표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신규 주문과 출하량이 급감해 마이너스 31.3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지표가 나오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물 장단기 금리 차는 이제 겨우 0.07인 상황입니다. 역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공급망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 둔화 혹은 침체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합니다. 시장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둔화된다 라는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시장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우리를 또 한 번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돈 받고 일하는 세계에서 가장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모건 스탠리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JP모건의 의견을 살펴보면 성장주 랠리가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아직 반등이 과하지 않으며 추가 반등 여지가 더 남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아직 베어마켓이 끝나지 않았고 더 연장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 반등은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단기적인 반등, 베어마켓 랠리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로 기업 이익이 나빠지고 있고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하반기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그리고 다음 하락 시기에 대해 다음 실망스러운 어닝이 증시 하락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와 관련해 빅쇼트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2200억 원 수준의 12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에, 즉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말이죠. 그때 알파벳, 부킹홀딩스, 디스커버리, 메타, 그리고 애플 풋 옵션 등 기존 보유 중이던 12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해 계속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마이클 버리는 시장의 바보짓이 돌아왔다며 지금의 비이성적인 활기는 닷컴 버블과 9.11 테러가 있던 2000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 역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찐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찐바닥을 논하려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버텨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지속 가능한 랠리일까? 이겁니다. 중기 기술적 지표 기준으로 살펴봐야겠죠. 즉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주식이 90%가 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금요일 89%가 넘었다고 밝혀졌으니
어제 상승으로 90%가 넘었을 수 있죠. 그리고 과거 약세장을 지나다가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주식이 90%를 넘었을 때를 살펴보면 16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2번은 진짜로 바닥을 벗어나 강세장이 시작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1978년 스태그플레이션과 1987년 블랙먼데이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에서는 강세장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바이든 정부는 어느새 중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대통령 임기 때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취임 후 2년이 지났을 때부터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1년 반에서 2년이 경과하던 시점부터 증시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시기를 지납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뭐든 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하죠.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가장 확률 높다고 판단되는 투자 원칙을 지키며 시간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며 웅덩이에서 다시 수량을 모으는 투자를 해야 하죠. 그리고 현재 잘 버티고 계십니다. 빨간 원이 웅덩이 매매법 줍줍 타이밍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급등하지 않았다면 증시는 3월이 저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항상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는 원칙대로 빨간 원에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줍줍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으로 6월 저점에서 몰빵을 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줍줍하는 거죠. 이렇게 웅줍을 하다 보면 현금 비중이 많이 소진되거나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가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RSI가 72.85로 70 이상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를 단기적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오늘부터 5일 동안 현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절대 다 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멘탈에 맞게 현금 비중을 늘려두는 것이죠. 잠을 푹 잘 수 있는 현금 비중 말이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하락하면 121선과 맞닿게 됩니다. 리밸런싱 중에 매수 타이밍과 닿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매수를 쉬고 리밸런싱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 하락장을 겪어보니 아실 겁니다. 매수 타이밍은 기다리면 언제든 또 온다는 것을 말이죠. 과거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리밸런싱 방법은 위의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맞는 현금 비중은 최대 30%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은 10%죠. SSO는 QLD에 비해 비중이 적다 보니 많은 비중이 아닌 소액 현금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멘탈에 맞게 현금 비중을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렸는데 더 상승한다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을 안 늘렸는데 여기서 하락을 보인다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둘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현재 RSI가 68.85입니다. 여기서 더 상승해서 SSO와 마찬가지로 리밸런싱 구간이 온다면 계좌가 양전하신 분들은 리밸런싱을 진행하셔도 되고 아직 전 계좌가 마이너스 구간이라 마이너스 구간에서 리밸런싱 타이밍이 온다면 따로 현금화 없이 지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QLD의 웅덩이 매매법 다음 매수 타이밍은 121선 3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QLD의 121선 가격은 54.33달러입니다. 54.33달러에 5일차 중 1일차 비중 걸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는 21선과 가장 가깝습니다. USD의 21선 가격은 25.14달러입니다. 25.14달러에 소액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저는 경기 둔화 혹은 침체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찾아올 것이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 침체는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나 이번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같은 미친 악재들을 가지고 하락한 증시에서 현재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웅덩이인 이 구간에서 제 QLD 78달러였던 평단가는 66달러까지 낮출 수 있었고 아주 조금만 더 상승을 보이면 여전히 웅덩이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제 계좌는 양전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웅덩이 매매법의 장점이며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도
주식을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맞춥니다. 그들 역시 최저점에서 큰 비중 몰빵하지 않는다는 거죠. 워렌 버핏의 매수 전략에 대해 한번 보시죠. You said I said buy and you changed it to hold. Does that mean don't sell or does that Well, mean? I mean, if you haven't got them yet, you buy them consistently over time. So you sort of average over time. And I've been buying all my life. I bought my first stock, when I was 11 years old, and it was about 3 months after Pearl Harbor, and Corregidor was falling, and they had the death march at Bataan, and all the news was terrible. It was a great time to buy stocks. And I should have held that stock forever, and I've been buying stocks ever since. 우리는 이번 하락장에서 평단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여전히 웅덩이 구간임에도 계좌가 양전하실 분들도 많고 혹은 머지않아 양전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법을 지속하며 세월을 투자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 경기 침체로 찐바닥이 올 것이라 불안하다면 수익을 놓칠 수는 있어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어차피 10년 뒤 매도할 거니까 그냥 리밸런싱 없이 들고 간다면 잠시 다시 공포 구간에 진입하더라도 그대로 바이앤홀도 선택할 수 있죠. 다만 세월이라는 것을 함께 활용하면 결국 자본주의에서 자산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자산 역시 상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